안녕하십니까. 정법부장입니다. 지금이 대북 확성기 문제가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는 이제 트럼프 당선이 이제 이슈가 돼 있고, 국내는 지금 이제 대북 확성기가 지금 또 이슈가 됐는데, 이제 확성기를 다시 틀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가 사실은 뭐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장사꾼들이 이제 예전에 뭐 확성기 지르고 뭐 무구 사세요, 배추 사세요 하는 뭐 그런 확성기가 이제 생각이 날 텐데, 저는 이제 전방 휴전선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확성기란 존재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도대체 뭔데 저렇게 확성기에 관련해가지고 저렇게 난리냐. 뭐 오물까지 투척하네, 뭐 오물풍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물풍선은 사실 이제 대북 확성기 때문인 게 아니라 대북 전단이죠. 대북 전단. 이제 보수단체에서 비닐에다가 이제 풍선에다가 비닐을 달아서 그 비닐 안에 뭐 달러라든지 또는 남한의 어떤 발전상들 이런 걸 이제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보내서 USB도 막 엄청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북한에 날리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막 사람들 뭐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풍선 뚝 내려가는데 갑자기 뭐 BTS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대북 확성기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청각적인 거죠. 근데 그 청각인데 이거는 휴전선 밑에 있으니까 본인들이 뭐 그걸 수거할 수도 없는 거고 계속 흘러나오는 방송을 강제로 들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지. 우리가 뭐 TV라든지 뭐 USB 컴퓨터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끄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스위치가 저기 휴전선 넘어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거죠. 이게 왜 24시간 계속 나오니까. 밤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그 옆에 듣고 있으면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안 들려요. 좀 멀리 있어야 들리는 거야. 초점이. 그러니까 한 4km, 5km 넘으면 더 잘 들려.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 예, 음파가. 너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들리니까 남한 사람들은 잘 못 듣지. 뭔 얘기도 잘 못. 그리고 남한은 이제 방향이 이제 북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고 듣는다고 해도 뭐 식상한 얘기죠. BTS니 뭐 대한민국이 세계 1등 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사실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상관없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늘 이제 남한이 못 살고 본인들이 지상 낙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북 풍선에서 뭐 사진 같은 게 나오고 또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문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내용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북한이 반박을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남한이 되게 잘 산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사진 찍은 거 보면 보여주면 되는데 남한이 못 사는 사진을 구하기가 힘든 거야. 남한이 못 살거나 또는 뭐 BTS가 사실 없다거나 그러니까 없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도 팩트가 있으면 하기가 쉽잖아. 뭐 계속 얘기하면 되니까 뭐 BTS네 뭐 뉴진스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내용 자체가 뭐랄까요, 그냥 그 자체가 선전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선전물인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뭐 이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뭐 북한에다 선전한다고 해서 뭘 만들 필요도 없는 거지. 그냥 자체 우리가 매일 사는 이 모습,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매일 사는 모습들. 우리 지금 페이스북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 상황 올리면 다 잘 살잖아요. 와인 한 잔 먹고 스테이크 사진 찍어 놓은 다음에 그거 막 먹는 사진, 어디 해외여행 간 사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페이스북이 북한한테는 정말 엄청난 선전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 한 명 한 명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얘기들, 뭐 연예가 소식이라든지 뭐 그냥 9시 뉴스 같은 거 하나 틀어놔도 그냥 북한에서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선전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도 대북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막 골랐단 말이야. 우리한테 뭐 우리가 좀 치부적인 얘기들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박정희나 전두환 때까지만 해도 우리도 사실 숨기고 싶은 게 많았잖아요. 뭐 인신매매라든지 뭐 6.29 육시방정이라든지 뭐
이한열이 막 죽고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기 되게 지금 남한이 정치를 못하니까 저렇게 민중들이 소요를 일으키는구나. 우리는 이게 빤듯하게 잘 사는데 이런 느낌이 드니까 남한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대북 방송할 때 가려서 할 수밖에 없지. 9시 뉴스인데 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9시 뉴스 내용이 북한에서는 뭐 들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들 막 대통령 탄핵하고 막 이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야, 이거 탄핵? 어우,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의 정치 상황 자체가 북한한테는 뭐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정치만 보여줘도.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 모든 면을 봤을 때 신문이라든지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이 그냥 북한한테는 뭐 이렇게 보여줘도 위험하고 저렇게 보여줘도 위험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은 어떤 면에서도 우리하고 뭔가의 어떤 교류를 하는 순간 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한이 예전에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민족인데 왜 싸우냐, 우리 서로 교류하자. 임수경이 북한 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북한도 나름대로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뿐이지 많이 어렵지도 않았어. 우리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조금 약간 90% 정도 살고 있지만 어떤 뭐 친일파 청산이라든지 또는 어떤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굴종적인 외교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보면 소련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되게 떳떳하게 할 말 하고 살거든. 왜? 아쉬울 게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막갑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제적인 거나 이념적인 걸로 봤을 때 북한은 자기들이 좀 앞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남한 국민들이 북한으로 쏠릴 것이다. 어차피 사는 것도 비슷한데 굳이 둘 중에 고르라면 북한을 고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김일성까지만 해도.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었잖아요. 94년도에 죽었는데 94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었어. 압도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20년을 넘어가면서부터 남한이 거의 모든 면에서 세계 글로벌 1등을 하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체제의 어떤 경쟁이 이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도 뭐냐면 이제는 체제 경쟁이 어제 끝나고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이제 남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저렇게 해가지고 계속 대포동기에서 쏘고 이런 것도 이제는 남북이 뭔가 통일되고 평화적으로 예전에 이제 그들이 얘기했던 고려연방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주창했지만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철회시켜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서 같은 민족이라는 단어를 삭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북한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군 생활할 때도 대남 대북 방송 이거 별 신경 안 썼어요. 북한이. 왜? 자기들도 했으니까 대남 방송 이거 막 했단 말이에요. 대북 방송 대남 방송 했는데 점점 이렇게 어떤 생활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북한은 안 하기 시작한 거. 왜?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너무 이제 힘들잖아. 사람이 거짓말이 힘들어요. 그냥 사는 얘기를 하면 쉽하는데 뭔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북 확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용 자체가 너무 자기들이 참기가 너무 힘드니까 2018년도 9월 19일 날 문재인 정부 때 그거를 같이 이제 안 하는 걸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 이런 체제 전복적인 행동을 하지 말자 이랬는데 북한이 이제 우물풍선 터뜨리고 이런 거 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하니까 남한이 사실 그 확성기를 다시 재개를 하는 겁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던 것들이 다시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은 이제 상당히 이제 궁지에 물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 사실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북한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10배 이상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3년째 지금 거의 3년까지 가까이 되는데 내년 2월이면 3년입니다. 지금 전쟁의 결판을 못 내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이 도와주고 이제 서방이 도와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라 같이 이렇게 남한하고 비슷한 어떤 뭐 규모, 국토 같은 경우는 뭐 근데 경제력 이런 건 100분의 1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력은 뭐 워낙 이제 거의 지상군이 많으니까. 뭐 러시아도 저 정도인데 북한은 뭐 감히 전쟁을 일으킬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국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교훈을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대만을 우리가 침공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땅을 접하고 있는데도 지금 못 들어가는데, 응? 지금 뭐 바다로 어떻게 상륙한다? 이건 더 어려운 얘기지. 더 어려운 얘기예요. 바다의 상륙은. 그러니까 영국이 저렇게 몇백 년 동안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나오든 뭐 히틀러가 나오든 전혀 국토에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뭐예요? 외침에. 섬이라는 거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도 오죽했으면 원자폭탄 터뜨렸겠어요. 이 섬 상륙이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도 대만을 보면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도 좀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 완전히 이기는 건 줄 알았더니 안 되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남한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자꾸 수세에 몰리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국지전도 잘 못 일으켜 북한이. 왜? 국지전을 일으키면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에 압도적인 어떤 힘이 있어야 국지전을 할 수 있거든요. 국지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면전을 할 자신이 없을 때 국지적인 어떤 영역을 가지고 본인들이 힘을 과시하는 건데, 본인들이 예를 들면 전투기라든지 뭐 야포라든지 뭐 이런 어떤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지전도 옛날에 자주 일으켰던 것이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괜히 뭐 저기 예전에 연평해전 같은 거 일으켰다가는 뭐 그냥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지전 때 핵무기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은 가면 갈수록 옹색해지는 겁니다. 옹색해져.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은 지금 대북 확성기도 그렇고 국지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완전 전면전을 핵무기 버튼을 눌러서 전면전을 해서 같이 망하든지, 이런 방법 같이 망할 각오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 상황으로 계속 이제 굴욕을 당하든지야. 그러니까 북한이 왜 저렇게 미치려고 하냐면 옛날에 했던 짓을 못하기 때문이야. 옛날에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웬만하면 서울 불바다 맞는다 그러고 까불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힘을 우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탱크 수도 많고 지상군 병력도 많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카드가 많으면 큰 소리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미치고 날뛰는 거야. 더 이상 옛날에는 뭐 조금만 하면 뭐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뭘 공갈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포동 미사일 날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성기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북한을 재단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확성기가 예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무기가 아니었어. 9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벌써 대북 확성기가 이렇게 북한을 괴롭힐 수 있는 무기가 됐다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이제는 핵무기밖에 없다. 북한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국가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북한의 반응을 보면은 예전에 90년대 저희가 군생활했을 때 북한의 반응과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정말 재래식 무기의 우위도 이제는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줄어가지고 쟤네들도 이제는 지상군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만큼 유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병력의 유지라는 건 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우리가 군사력을 봤을 때 군사력 자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보다 우리가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상비군 유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탱크 하나 운용하는 것보다 사람 하나 운용하는 게 더 돈이 많이 든다 그러죠. 먹이고 재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탱크는 말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도 아무리 뭐 독재 국가라도 사람을 운용하기가 그만 돈이 많이 들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결국은 북한이 자신이 없어진다. 지상군 뭐 100만 명 유지하기도 힘들고, 예비군이니 뭐니 이것도 유지하기도 힘들고. 왜? 자꾸 뭐 군대도 처음에는 그냥 해도 말 잘 들었는데, 이제는 불만이 많으니까 자꾸 뭘 줘야 되는 거야. 군부 자체가 또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특권 계층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만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력화 시켜가지고 독재 국가를 오래 유지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드는 거야. 독재 국가가 비용이 더 들어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 독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 비용 중에서 이제 안 해도 될 부분,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가 나오면 또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뭐 뒷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들은 걸 어떻게 안 들었다 그래. 뭐 세계 1등이라고 남한이 세계 1등이라고 하는 걸 밤에 들었는데 어떻게 안 들었다 그래. 그만큼 또 뭘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이제 북한이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비용인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 국지전도 비용이고 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 비용이니까 한마디로 자기 지금 정권 유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런 거 할 그 여력이 없다는 거.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